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13권 250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6월 10일, 데모는 예정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오전 11시, 나제시 등에서 호수에서 모인 600, 700명이 버스와 자가용, 오토바이 등 약 100대에 나눠 타고 촌을 출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화라는 붉은색 글씨가 쓰여진 머리띠를 맸으며 버스에는 평화로운 섬의 벌을 초래하는 신에게 속심하라는 등의 현수막이 올려 있었다. 데모 규모는 지난번의 배 이상이었다. 행렬이 낮에 시내에 이르자 10여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리고 5개 방송으로 도착을 알렸다. 차량을 줄지어 놓고 중병에 걸린 환자를 절복하는 것은 정신적인 폭력이다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학회원들은 원통함으로 몸을 떨면서 이 데모를 지켜보았다. 스미요 마을에 사는 노기와 다카시 아마미 총 지부장은 데모가 벌어진 전날 중학교 3학년인 딸 데르코를 불러서 말했다. 내일 낮에 간다.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 당일 데르코는 아버지가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궁금해하며 함께 낮에 갔다. 큰 길가에 서 있자 긴 자동차 행렬이 다가왔다. 차에서는 스피커로 평화를 깨트리는 절복을 용서하지 말자는 등 한창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데르코는 무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 왜 학회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요? 아버지 다카시는 말했다. 어쨌든 이 광경을 가슴속에 잘 새겨두거라. 아버지도 섬의 학회원들도 모두 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였다. 올바른 행동을 해왔단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란다. 올바르다고 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찬탄해 줄 리는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너는 이 분함을 결코 잊지 말고 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끝까지 말해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너의 손으로 아마미를 행복의 낙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광선유포의 이상향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학회 아들딸이 해야 할 사명이란다. 늘어선 차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촌의 평화를 깨트리는 종교는 나가라. 노가와 데르코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차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다카시는 데르코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저들은 언젠가 오늘 일을 분명 부끄러워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학회의 훌륭함을 증명하고 모두를 최고의 이해자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알겠니? 데르코뿐 아니라 많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 데모를 목격했다. 그 충격적인 광경은 원통함과 분한 기억으로 젊은 혼에 불을 붙였다. 데모는 2시간 동안 낮의 시내를 돌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밝고 평화로운 섬 만들기라는 말은 명목뿐이고 촌의 일부 유력자들이 선거를 위해 학회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추진한 데모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렸다. 신앙도 선거도 자유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촌 사람들이 이상하군. 더군다나 학회원은 위협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학회원이 노예에서 고소하는 것도 당연하지. 이튿날인 11일 각 현지 신문은 절복 반대, 낮의 진입, 700명이 데모 행진 등의 표제로 데모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 보도를 본 동지들은 희낙낙하여 말했다. 지난번 데모와 이번 데모는 2번 다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아마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완전히 학회로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아마미에서 학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학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입니다. 아마미의 모든 사람들과 불법 대화를 해갑시다. 신념과 용기의 눈을 뜰 때 어떤 역경의 어둠에도 호기의 빛이 비추어진다. 데모 소동은 광선유포를 위한 동지의 투혼에 불을 붙였다. 아마미 총지부로서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전언에도 있었듯이 분쟁을 피하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할 것을 제1의 전제로 하는 한편 학회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큰 대화의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학회원이 협박과 상해 등으로 몇 건의 고소를 했는데 이 때문인지 동지에 대한 극단적인 박해 행위는 감소했다. 원래 고소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회원은 각자 고소를 취하기로 했다. 이촌에 세차게 불었던 탄압의 폭풍우는 차츰 수습되었지만 감정의 응어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다.
학현에 대한 차가운 차별 대우도 음으로 양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동지는 이를 악물고 끈기 있게 광선유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신씨의 두 번째 아마미 방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데모가 있은 지 1년하고도 수개월이 지났다. 야마토 신씨를 태운 차는 산길을 빠져나와 다시 해안선을 따라 달렸다. 신씨는 현지 간부에게 물었다. 탄압 사건으로 신심을 그만둔 사람은 최종적으로 몇 명 정도입니까? 예, 100명 정도입니다. 이곳 학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까? 차창 밖으로 잔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똑같은 이 길을 데모 행렬이 지나갔던 것이다. 신씨는 아마미 동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참고 견뎌왔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팠다. 더 일찍 오고 싶었다. 사실학계 본부의 최고 간부들은 아마미 방문을 반대했다. 최고 간부들은 대대적인 데모가 있었던 곳인 만큼 야마토 회장이 오는 것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 처음 신씨가 아마미행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야마토 선생님이 지금 그 아마미에 가시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심정은 잘 알겠지만 방문 시기를 연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신씨는 곧바로 대답했다. 강한 어조였다. 지금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마미 동지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열렬한 신이치의 결의를 들은 최고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 안에서도 신이치는 아마미 동지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계속 창제를 했다. 신이치가 기념 촬영 장소인 아마미 섬 해관에 도착한 것은 거의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였다. 강한 햇살에 흰 벽이 돋보이는 해관 앞들에는 바나나, 소철나무, 파파야 등의 나무들이 무성의 남국의 정서를 느끼게 했다. 신이치는 정원 한쪽에 대왕 여자수를 기념식수한 후 바로 촬영 장소인 대강당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미 촬영대 위에는 장년부 멤버가 줄지어 서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이치가 말을 건네자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졌다. 모든 얼굴이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야마토 회장의 아마미 방문을 목표로 또 희망으로 삼으면서 분통한 눈물을 참고 끝까지 분발한 동지들이었다. 신이치는 촬영대 맨 앞줄에 즐비한 의자에 앉았다. 대강당 벽에는 소철나무의 빨간 열매를 이어쓴 선생님, 아마미성까지 잘 오셨습니다. 라고 글씨가 약동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모두의 깊은 진심을 느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빛났다. 촬영이 끝나자 신이치는 일어나서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아마미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노고하시고 어떤 심정으로 투쟁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하고 강성한 신심은 삼장사마의 폭풍우를 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풍을 향해 돌진해 훌륭하게 난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상쾌한 비상을 이룩하셨습니다. 정말 잘 분발해 주셨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찬탄하는 바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대승리는 틀림없습니다. 앞날의 영광스러운 무지개가 빛나고 있습니다. 신이치의 지도를 들은 참석자는 희망의 빛을 흠뻑 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최후의 승부는 21세기입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젊디 젊고 자유롭게 살고 살아서 끝까지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가혹한 시련을 당한 아마미야말로 광선유포의 성구가 되어 희망에 빛나는 성을 구축해 주십시오. 예. 늠름하고 건강하게 그을린 남의 남자들의 눈이 결의에 빛났다. 그리고 입가에는 새하얀 미소의 꽃이 피었다. 기념촬영 멤버가 교체되는 동안 신이치는 해관뜰에 나가 정리를 맡은 스태프를 격려했다. 더욱이 울타리 밖에서 해관을 보고 있던 이웃 아주머니들에게도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좀 시끄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 야마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물로 과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녀분에게 주십시오. 어머나 이런 걸. 신이치의 정중한 인사에 황송해하는 부인들의 모습이 흐뭇했다. 그리고 다음 멤버가 교체될 때에는 사무실에 들어가 참석자 대표에게 주기 위해 다보, 아마미 동지에게 영광 있으라, 버시어 강하여라, 묘법의 자식이라면 등 두꺼운 색지의 휘호를 작성했다. 기념 촬영은 부인부 그리고 여자부, 남자부로 이어졌다. 모두 상쾌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폈다. 신이치는 부인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광선유포의 유체라 해도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먼저 명랑하게 이웃과 잘 지내서 주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받고 존경받느냐에 광선유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를 광선유포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반드시 일본과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전력을 다해 지휘하겠습니다. 시인씨는 여자부에게도 전혼을 다해 지도를 계속했다. 여자부가 중요합니다. 학회의 장래는 여자부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당하고 위대한 여성 리더로서 가족을 학회를 받쳐주는 것이 여자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부 시절의 모든 사람을 절복하고 미래 광선유포를 위한 견고한 진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신을 끝까지 연마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 활동으로 많이 고생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 노고가 자신의 생명을 빛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대복운이 됩니다. 남자부에게는 신념의 끝까지 살아가는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 중에서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꿋꿋하게 분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도다 선생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고전할 때 활로를 열기 위해 계속 내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월급을 늦게 받는 경우가 계속되었으며 폐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사태를 타개하여 광선유포를 위한 영광의 길을 열겠다. 승리의 실증을 나타내겠다. 두고 보아라.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회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훌륭한 건물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모든 것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심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스스로 단념해서 신념을 버리고 패배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광선유포라는 최고의 목적을 향해 꿋꿋하게 살아간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반드시 꽃이 핀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기념 촬영이 종반으로 접어들자 신이치는 말했다. 조금 후에 해관주위에 모이신 분들과 이웃에 사는 회원들과도 함께 사진을 찍을 테니 불러주십시오. 야마토 선생님이 함께 사진을 찍어주신다. 그 연락은 해관주위에 모인 사람들과 이웃에 사는 학회원에게 바로 전해졌다. 이날 아마미오 섬의 고등부 몇 명은 수업을 마치자 창제를 하기 위해 사원에 달려갔다. 고등부는 평일인 이날 학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 촬영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경비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촬영 해당자 외에는 해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야마모토 회장이 아마미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다들 기뻐했다. 그러나 고등부는 기념 촬영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에 멤버들은 몹시 낙담했다. 그러나 한 고등부가 말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의 지도자를 지향하는 우리가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아마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선생님께서 아마미 지도를 무사고 대성공으로 끝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을 뵐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철저히 창제에 우선 선생님의 아마미 방문을 실현시키고 무엇보다 무사고 대성공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기원하자. 그러자 다른 고등부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제도 남자부가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의 방문이라고 말했어. 학회를 배척하는 데모와 촌의 집단 따돌림 사건은 고등부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의 봉추, 고등부들은 가슴 깊이 분노를 새기며 반드시 자신들의 손으로 학회의 정의를 선양하자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그것을 위해 장내 사회에서 신심의 실증을 나타내기 위해 열심히 면하게 몰두했다. 그리고 광선유포의 대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신심을 끝까지 연마하기 위해서 고등부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야마모토 회장의 아마미 방문 소식이 발표된 후 고등부는 사원 등에 모여 다 함께 진지하게 창제를 거듭했다. 그리고 촬영의 당일에도 수업이 끝나자 335 사원에 창제하러 왔다. 그런데 전원이 왔다. 참석자가 아닌 사람들과도 함께 선생님이 기념 촬영을 해주시기로 하셨으므로 급히 해관으로 와주십시오. 멤버는 기뻐서 덩실거리며
서둘러 해관으로 향했다. 도중에 만난 고등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 순식간에 연락이 확대되었다. 어떤 사람은 방과 후 학교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곧장 아마미어 섬 해관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맨 처음 해관에 도착한 여고부 3명은 이웃에 사는 멤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 촬영 때 야마모토 신이시는 물었다. 다른 고등부는 오지 않았나? 한 여고부가 힘차게 대답했다. 예, 처음엔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신이치는 고등부를 만나서 격려할 시간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다. 21세기의 아마미 광선 유포의 중액으로 활약할 고등부들이라고 신이치는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념 촬영이 끝난 다음 그 장소에서 부인부와 여자부가 스키노 시라하마, 이네스리 부시의 미녀 합창과 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남자부가 아마미 광포를 결의하는 마음을 담아서 애창곡을 힘차게 합창했다. 그 다음 신이치는 참석자 대표와 근행 상제를 한 후 지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아마미 여러분은 본부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그 구도심 넘치는 신심이 있다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해외 멤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크나큰 공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원리입니다. 지금 고토하고 있는 아마미는 30년 후, 40년 후에는 일본 광선유포의 이상향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섬사람 모두가 학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신실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누구든 또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불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최후에는 반드시 신심을 관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이체동심에 단결로 전진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보여주신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매일 창제를 하겠습니다. 신씨는 장례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이제 고등부는 도착했나요? 장례 여기저기에 예 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밖으로 나갑시다. 30명쯤 되는 고등학생들이 환성을 지르며 일어섰다. 밖으로 나가자 신실은 멤버 몇 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말을 건넸다. 대학에 진학하세요. 그것이 무리라면 통신교육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청춘 시절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미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결핵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남자부에게는 어깨에 손을 얹고 끌어안듯이 격려했다. 자기 자신에게 지면 안 된다.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서 자기답게 빛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거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행복해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운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유행이나 안이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심입니다. 신씨는 유언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박해를 참고 견디며 신심을 관찰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여기에 모인 고등부에게는 민중 승리의 시대를 열고 아마미 광포의 총마무리를 할 사명이 있다고 신씨는 생각했다. 여러분이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아마미 광선유포는 여러분에게 맡겼으니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신씨의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전원과 악수를 나누고 싶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해서 이젠 손이 아파 할 수가 없군요. 그 대신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모두 앞에 서세요. 나는 뒤에서 여러분을 지킬 테니. 신실은 고등부들의 맨 뒷줄에 섰다. 사진 기자가 셔터를 눌렀다. 촬영이 끝나자 신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승리합시다. 불법은 승부이니까. 봉수들의 뺨은 홍조를 띄었다. 그 눈은 결의로 빛났다.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는 눈도 있었다. 오늘은 고등부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오후 5시 가까이 되었다. 신실은 모두에게 손을 흔들고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또 손을 흔들었다. 부탁합니다. 고등부도 손을 흔들며 향토의 광포를 마음속에 깊고 깊게 맹세했다. 해관을 뒤로한 신이치는 차 안에서 아마미의 발전과 멤버의 감투를 기원하며 오로지 창제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힘내라.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역사상 위대한 운동은 반드시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그 5가지는 무관심, 조소, 비난, 억압, 존경이다. 그리고 억압에서 살아남은 운동은 반드시
성공의 이명인 존경을 받는다고 말하고 그 비결은 성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신실은 격렬한 억압을 당한 아마미 동지는 곧 존경의 시대를 맞이하리라 확신했다. 멤버들이 성실하게 또 끈기 있게 우정의 신뢰의 뿌리를 넓혀간다면 이 지역 사람들의 학회에 대한 편견은 이해와 칭찬으로 바뀔 것이 틀림없다. 기대되는구나, 아마미의 미래가. 신실은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마미를 광선유포의 이상향로로 하는 이날 신실의 지도를 동지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모두의 결의가 되었다. 그러나 아마미 멤버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았다. 아마미의 동지는 통감했다. 섬의 광선유포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미와 본토 사이에는 사람의 왕래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가정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서 허영이나 허세 따위는 일체 통용되지 않으며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사회다. 학회,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감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자신이 신뢰받는 수밖에 없다. 자기의 인격으로 삶의 자세를 가정의 모습으로 또 직장, 지역에서의 공헌으로 실증을 보이지 않으면 학회와 불법의 훌륭함은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파도가 바위를 깎듯이 나날의 정진과 인내를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지속적인 투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심 강한 도전이다. 아마미 동지는 과감하게 투쟁을 개시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학회 정신을 철저히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야마모토 신이치의 2차 아마미 방문에 대해서는 긍지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멤버는 광포에 대한 투혼을 계속 불태웠다. 모두가 자진해서 사회공헌에 몰두했다. 그리고 불법의 인간주의에 바탕을 둔 학회의 평화문화운동 등을 소개하는 모임이 있으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활동 하나하나에 모두가 목숨을 건 진지한 승부 정신으로 임했다. 그리고 언 30여 년, 21세기의 아마미는 훌륭하게 일본 광선유포의 선구가 되었으며 눈부시기만 한 희망의 광성이 되었다. 어느 마을에서는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회원이 되었고 약 60%의 사람들이 학회를 이해하는 것이 되었다. 멤버 중에는 촌장도 있으며 촌의 상공회의 회장, 섬에서 유수한 큰 건설회사 사장도 있다. 공공기관과 농협의 여성 리더도 있다. 그날 신시아 기념 촬영을 했던 고등부들은 각자 사명의 대공으로 비상하여 이제는 아마미에서 지역 강포의 중역으로 활약하는 멤버들이 많다. 아마미는 승리했다. 예전에 흘렸던 동지들의 분노의 눈물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주옥과 같은 추억으로 바뀌었다. 남국의 지역 강포라는 승리의 깃발이 펄럭였다. 이에 1968년 가을에는 예술제가 각 방면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예술제는 예술부가 평소 연만 결과를 발표하고 아울러 불법의 인간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큰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었다. 그의 예술제 개최를 제안한 사람은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8월에 총본산에서 열린 문화국 학예 강습회 때 신이치는 예술부 대표에게서 부원 1만 명이 거의 달성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대단한 일이군요. 예술부의 힘을 결집해 예술제를 개최합시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각 방면별로 개최하면 어떨까요? 돌이켜보면 예술부는 1961년 12월 학예 제2부라는 명칭으로 신설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3월에 부원 20명으로 결성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9월에는 예술부로서 새롭게 출발했으며 그 이듬해인 1963년 11월에는 예술부 주최로 첫 예술제를 열었다. 음악가 약동의 프리즘을 주제로 도쿄 신주쿠의 후생연금회관에서 개최된 이 예술제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의 무용, 기타 연주, 독창 등을 발표해 관중들은 크게 매료시켰다. 모든 연기에서 약동관과 새로운 인간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기세가 넘치는 예술 제전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66년 7월에는 제2회 예술제를 도쿄 시부야 공회당에서 개최했다. 제2회 때는 출연진이 약 500명이라는 대규모 예술제였으며 연기 외의 그림, 꽃꽂이, 분재 등을 전시한 전시회도 열었다. 이듬해인 1967년 11월에는 간사이에서도 예술제 히가시오사카 시민회관에서 개최, 불법의 생명천리를 근저로 한 예술운동의 기운은 더욱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예술제는 각 방면별로 개최하는 것이다. 검토한 결과 개최 방면은 주부, 시코쿠, 규슈, 간사이, 도쿄 등 5개 방면으로 결성되어 각지의 예술부는
희희낙낙하며 준비에 몰두했다. 불법 인간주의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막을 열자 예술부는 그 선구자라는 자각에 불탔다. 각지에서는 모두 예술제 계획을 둘러싸고 연일 협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제를 만들고자 하는 예술부 멤버의 기계는 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훌륭한 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신이치는 예술부 수뇌와 간담하는 자리에서 예술제 계획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다. 우리 예술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데올로기 선전도 아닙니다. 일념삼천의 당체인 인간의 그리고 생명의 개화가 가져다주는 예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을 수시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니치란 대성인께서는 심의 대환희를 춤을 추어라. 일어서서 춤을 추어라. 어서 130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토벤의 저 유명한 제9번 교향곡은 고뇌를 뚫고 환희로라고 말한 대로 그의 생명이 약동하여 용솟음친 것이며 그 일념과 경애의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숙명과 고뇌의 늪에서 가면이 일어서서 벗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광선유포로 동분서주하는 예술부 멤버의 가슴 속에는 대환희가 맥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노래나 무용 혹은 연극 등에서 결실을 맺는다면 틀림없이 위대한 예술이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실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주부 시코쿠 규슈는 첫 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어떤 행사가 될지 기대되는군요. 모처럼 방면에서 실시하는 것이기에 향토 예능 등의 조명을 비추어 보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요. 그때 예술부의 한 간부가 질문했다. 선생님, 예술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씨는 곧바로 대답했다. 여러분이 사이좋게 단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용 하나만 예를 들어도 유파도 다르고 저마다 개성도 다릅니다. 또 모두가 자신의 무용에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자면 단결밖에 없습니다. 예술 세계에서는 사소한 의견 차이나 감정적인 대립 등으로 파가 갈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능과 개성을 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협조도 단결도 할 수 없으면 자신의 작은 세계 속에 틀어박힐 뿐 새로운 경지를 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래서는 편파적인 인간이 되어 예술제와 같은 종합적인 예술 창조는 어렵습니다. 질문한 예술부 간부가 또다시 물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과 단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반된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신이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은 그 원리가 이체동심이라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단결이라고 하면 일심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마음도 몸도 하나라는 것으로 마음을 같이 할 뿐 아니라 행동이나 형식도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주의가 되어 결국 개성을 억압합니다. 그에 비해 대성인께서는 일심동체가 아닌 이체동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체인 개인 또는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심, 즉 광선유포라는 같은 목적, 같은 결심에 서 있다는 것에서 생기는 협력과 단결의 모습이 이체동심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외부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발적인 의지에 따른 단결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또 자주성이 기본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과 특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의 석벽은 같은 모양의 돌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돌을 짜맞춰 쌓아 올리기 때문에 견고한 것과 같습니다. 야구를 할 때도 우수한 투수만 모였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체, 즉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예술부 멤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도 있고 강한 개성을 갖고 있는 만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학회가 강한 것은 이 이체동심의 단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언제나 불가능의 벽을 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왔습니다. 모두가 사이좋게 단결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각자의 경애혁명, 인간혁명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오만, 허영, 질투심이 강한 사람, 방자하는 사람 등은 단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직을 교란하고 모든 이에게 폐를 끼쳐 최후에는 스스로 학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불행합니다. 최후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선유포를 위해 단결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응시하며 방자함이나 만심에 도전해 인간혁명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술부도 굳게 단결하여 최고의 예술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술부 간부가 대답하자 신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술제에 대한 신씨의 지도는 즉시 각 지역의 예술부 멤버에게 전해져 예술제 준비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예술제의 톱을 장식한 것은 10월 14일 아이치현의 오카자키 시민회관에서 거행된 주부 예술제였다. 전날 나고야에 도착한 남녀 청년부 반장과 기념 촬영을 마친 신씨는 이날 아침 행사에 참석했다. 여성만으로 연기하는 간진초, 일본 고전 무용에 이어 우아하고 부드러운 거문고와 퉁소의 음색이 흘러나왔다. 멋지게 어우러진 우아한 연주였다. 이 거문고 연주야말로 유파의 차이를 초월한 단결의 선율이었다. 출연한 12명의 여성들은 모두 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주장과 강한 자긍심이 있어 연주상의 차이점도 많았다. 거문고를 연주하는 멤버들은 유파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연주 방법을 약속해서 정했지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유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그 점이 아무리 노력해도 연주에 나타나버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연습해도 선율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났을 때 멤버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오늘도 소리가 맞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제각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세에는 이체동심이면 만사를 이루고 동체이심이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마음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예술제 성공 기원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느끼고 있던 바였다. 예술제라고 쓰여진 글자 안에 칸을 만들고 한 칸에 해당하는 창제수를 정해 각자가 창제하고 나서는 하나하나 색을 칠했다. 멤버들은 창제를 거듭하는 동안 예술제의 성공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이나 자긍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내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기연이 깊어짐에 따라 멤버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어느 사이엔가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단결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맞이한 예술제 당일 호흡이 척척 맞는 절묘한 연주가 되었다. 대성공이었다. 검은고 연주에 하나지 않고 유파의 차이를 초월한 데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예술제 무대인 만큼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여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한몸에 받았다. 또 연출자들은 자신의 세계를 크게 넓힐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주부 예술제 무대는 밴드 연주, 동요 합창, 동요 독창, 서양무용 등을 잇따라 선보인 다음 하이라이트인 무용극 타케치오로 이어졌다. 타케치오는 난세에 태어나 에도막부 시대를 열고 200수십 년에 걸친 태평천하의 초석을 쌓아 올린 도쿠가 이에야스의 어릴 적 이름이다. 예술제 개최지가 된 오카자키가 타케치오가 태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이 향토의 영웅이 인구의 나날을 겪은 소년 시절을 작품의 주제로 삼아 무용곡을 창작했다. 인질로 잡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사명의 마음을 불태우며 미래로 비상하려는 타케치오의 모습을 빌어 평화 건설을 결의하는 마음을 나타낸 열연이었다. 주부뿐 아니라 각지의 예술제에도 향토색이 가득했다. 다음 날 10월 15일에 다카마스 시민회관에서 열린 시코쿠 예술제에서는 시코쿠가 낳은 케나마, 사카모토 류오마의 청춘 시절의 작품을 주제로 한 무용극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연출되었다. 11월 10일 기타 규슈시 고쿠라이 시민회관에서 열린 규슈 예술제에서는 고쿠라 기온다이코, 북연주 등 향소 예술을 선보였다. 더욱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 데 힘이 된 오이타현 출신의 후쿠자카 유키치와 그 제자들을 그린 창작극 여명의 종은 울린다가 상연되었다. 또 13, 14일 이틀 동안 오사카 후생연금회관에서 개최된 간사이 예술제에서는 그 오사카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여명은 가까워졌노라를 출연자 전원이 대합창했다. 이 밖의 각지에서도 향토 민요 합창, 연주, 무용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 각 방면의 예술제 멤버들은 지역 문화 진흥에 정열을 불태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향토의 긍지와 애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향토의 역사 등에 얽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예술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21세기의 창가를 주제로 11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친 니혼 부도칸 건물 이름에서 열린 도쿄 예술제였다. 그 주제에서 전쟁이라는 파괴의 역사와 결별하고
새 생명의 존엄을 실현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강한 맹세를 담고 있었다. 무대는 전쟁과 파괴, 상실의 시대, 새 시대 건설, 21세기 무대라는 사부로 구성되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생활이 갑작스런 공습으로 무너져버리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민중의 공포, 원자폭탄의 비참함, 정신의 황폐, 찰나주의적인 향락, 그리고 민중의 자각, 건설의 약동, 이런 내용들은 팬터마임, 독창, 발레, 모던 댄스, 일본 무용 등으로 표현하여 새시대 건설의 기쁨을 구가하였다. 야마토 신시는 5개의 방면의 예술제를 모두 참석했는데 어느 무대나 예술부 멤버의 생명은 광채를 바라며 약동하였다. 거기에는 광선유파라는 순간 사명에 사는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도쿄 예술제에 출연한 예술부 멤버 중에는 저명한 배우와 인기 가수가 몇 명 있었다. 예술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술부 멤버구나, 저 사람도 학회원이었네 라고 감탄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매료시킨 사람은 인기 가수인 고우야마 에리카였다. 에리카는 이국적인 외모의 10대 가수로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은 소녀의 마음을 노래한 데뷔곡이 크게 히트하여 한 해 전에는 처음으로 가요 총백전에도 출연했었다. 예술제는 경쾌한 리듬에 맞춰 발랄한 춤을 선보이면서 그의 데뷔곡을 열창했다. 고우야마 에리카는 후쿠오카현 고쿠라쿠에서 미국 군인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에리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 그 후 모녀는 곧 요코하마에 이주했다. 어머니 유리에는 여자 혼자 힘으로 열심히 에리카를 키웠다. 남편이 타계한 후 유리에는 쉬지 않고 일만 했다. 댄서도 해보았고 이불 만드는 부업도 했다. 이른 새벽 생선 씻는 일도 했다. 그렇지만 일하고 또 일해도 살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유리에는 지병인 내장질환에다 두통으로 언제나 괴로워했다. 더구나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 어렵게 모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어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우리는 아무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쁜 일만 생길까? 한숨 섞인 어머니의 말을 에리카는 잊을 수가 없었다. 모녀는 1958년에 입회하였다. 숙명전환을 확신 있게 말하는 학회원의 이야기에 감동해 신심을 시작한 어머니 유리에와 함께 초등학생인 에리카도 입회했다. 처음으로 나간 자담회에서 에리카는 감동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옷차림이 검소했다. 그러나 희망에 불타는 그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곳에는 쾌활한 웃음이 있고 따뜻한 격려가 있었다. 또 동지가 말하는 체험담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신심을 관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에리카는 생각했다. 고야마 에리카는 미국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초등학생치고는 키도 크고 얼굴 윤곽이 뚜렷했다. 그런 이유로 주변 아이들의 놀림을 받곤 했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에리카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그런 이유로 놀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는 마음이 가난하고 좁은 아이란다.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이니까 어느 나라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단다. 그 점이 중요하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또 어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었다. 맵시도 좋고 참 예쁘구나. 패션 모델이 되면 좋겠네. 에리카는 점점 자신의 얼굴과 몸맵시에 자신을 갖게 되어 패션 모델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 패션 잡지에 게재된 어린이 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자신이 직접 응모했다. 진지하게 창제했다. 어머니도 함께 기원해 주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공덕을 실감했다. 중학생이 되자 모델로서 차츰 각광을 받게 되었다. 에리카는 여자부 선배를 따라 자주 해합에도 참석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라는 크나큰 목적을 갖고 사는 인생의 훌륭함을 알았다. 에리카는 모델 외에 또 한 가지 꿈이 있었다. 그것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에리카는 콘테스트에 응모했다. 2차 심사에서 불합격했지만 노래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력을 다해 도전했다. 1966년 7월 도쿄 시부야 공회당에서 제2의 예술제가 열렸다. 모델로서 예술부에 소속되어 있던 에리카는 안내 담당을 맡았다. 아직 가수로 데뷔하기 전이었다. 이때 안내를 하면서 야마토 신시의 모습을 보았다.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에리카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 다음 예술제 때는 반드시 가수로서 무대에 서겠습니다. 에리카는 반드시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날이 엄격한 레슨에 도전하며 기원의 기원을 거듭했다. 에리카는 필사적이었다. 에리카가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자신의 꿈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술부 멤버로서 학현으로서 신앙의 실증을 보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리카는 신심에 멸려하면서 저절로 재산도 지위도 명성도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고 복운을 쌓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 길은 불법밖에 없다고 실감했다. 또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를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확신했다. 에리카는 자신도 그 광선유포에 공헌하기 위해 기필코 가수가 되어 예술부 멤버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제2회 예술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에리카는 그토록 염원하던 가수로 데뷔했다. 1966년 가을이었다. 에리카를 대대적으로 데뷔시키기로 한 레코드 회사도 사원을 걸고 있었다. 데뷔곡은 폭발적으로 팔렸다. 실로 행운이 가득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에리카는 가창력이 시원치 않다는 등의 혹평에 찬 집중포화를 받았다. 예능계의 치열한 싸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직 10대인 소녀에게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충격이었다. 커다란 타격을 입은 듯했다. 그렇지만 필사적으로 창제하며 자신에게 타일렀다. 나는 학회의 딸이야. 절대로 실수는 없어. 노래가 서투르다면 계속 레슨을 받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에리카는 긍지를 가지고 자신이 창각회원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말했다. 그런 만큼 연약한 소리를 하거나 기세가 꺾여 풀이 죽으면 학회의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모습으로 모두에게 불법을 이야기하고 학회를 말하는 고우야마 에리카에게 연예계의 관계자가 충고했다. 창각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학회원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일도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인기도 없어진단다. 그러나 에리카는 자신이 학회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행동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종교는 인간의 신념, 가치관, 삶의 자세 등을 형성하는 토대다. 그렇기 때문에 에리카는 자신을 소개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를 언급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를 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선유포를 위해 가수로서 실증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에리카로서는 학회원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아무리 높은 평가나 인기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에리카에게 학회원이라는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며 인간으로서 최고의 긍지였다. 그런 신앙을 숨기거나 속이면서까지 손에 넣어야 할 명성이나 일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다. 에리카는 누구든 신분이 두터워지면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불법의 훌륭함을 자주 말했다. 특히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불법이라는 해결 방도를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자비하고 불성실하다고 에리카는 느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잡지의 취재에 응해 성장 과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한 이야기가 어느새 신앙 체험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게재된 기자는 당초의 기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버렸다. 자신이 속한 프로덕션의 사장에게도 열심히 신심 이야기를 했다. 에리카는 화려한 연예계 스포트라이트에 현혹되어 인생의 가치를 놓치는 일은 없었다. 신앙이라는 행복을 향한 확실한 궤도를 불굴의 신념으로 총명하게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런 에리카를 지키며 격려한 사람은 어머니인 유리에이며 에리카의 신심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야마 에리카의 데뷔곡은 크게 히트해 이듬해인 1967년 5월에는 음반 매출이 50만 장을 넘었다. 이해 10월 에리카는 민주음악협회의 약칭 미눔의 기획으로 미국 공연에 나섰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는 공연이다. 마음은 불타올랐다. 출발을 앞두고 에리카는 신이치에게 인사하러 갔다. 에리카는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선생님, 미국 공연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신씨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고야마 에리카 씨로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며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이 격려를 안고 에리카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시간이 나면 현지의 자담회에 참석해 미국 멤버와 친교를 맺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할 때의 일이다. 저명한 일본인 가수로 미국에 건너와 있던 스키무라 마스미가 공연장을 직접 찾아왔다. 스키무라는 1953년에 음반으로 데뷔했고 훗날 가요계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는 가수들과 셋딸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대대적인 활동을 벌여 한 시대를 풍미한 대스타였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고 그것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해야 했다. 또 스키무라는 결혼에 실패,
본인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숙명에 비해 오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에리카의 어머니인 유리에는 스키무라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런 스키무라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다. 공연을 마친 후 음악실로 에리카를 찾아온 스키무라에게 유리에는 불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자기가 동경했던 사람이 어떻게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스키무라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현지 멤버에게 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신할 결의가 단단히 서지는 않았었다. 에리카도 어머니와 함께 성심성의껏 신심의 훌륭함을 이야기했다. 그곳에 미국 멤버들도 잇따라 방문해 좌담회를 방불케 했다. 스키무라 마스미는 고달픈 인생에 지쳐 있었다. 고야마 에리카와 미국 멤버가 자신의 행복을 바라며 정열을 쏟으며 열심히 해주는 이야기가 스키무라의 메마른 마음에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스키무라 씨, 함께 신심합시다. 행복해집시다. 예. 고야마 유리의 말에 스키무라는 물리칠 수 없는 진심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 잘됐다. 축하해요. 유리에도 에리카도 눈물을 글썽이며 스키무라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런 다음 서투른 일본어로 축하합니다라는 현지 멤버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그리고 미국 멤버들이 스키무라의 2패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애창가를 합창했다. 모든 이의 얼굴에 눈물이 반짝였다. 스키무라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인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또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진 까닭에 10대 후반부터 가수로 일해온 스키무라는 지겨우리만큼 인상의 쓰라린 맛을 보았다. 인간의 냉혹함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학회원의 따스함은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진심이야말로 사람을 촉박해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이것이 스키무라 마스미가 소생하는 순간이었다. 스키무라는 이윽고 일본으로 돌아와 예술부의 중역으로서 크게 활약하게 된다. 도쿄 예술제의 최종 공연이 열린 11월 26일 저녁에는 야마토 신이치도 공연장으로 달려갔다. 그 무대에서 고야마 에리카는 감색과 흰색으로 된 의상을 입고 온 힘을 다해 데뷔곡을 열창했다. 사랑스러운 요정이 너플너플 춤추며 내려앉은 것 같았다. 에리카는 2년 전 마음속으로 한 맹세가 실현되어 지금 가수로서 예술제의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이 꿈같이 느껴졌다. 노래하고 춤추는 에리카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흥분으로 들뜨는 것을 힘껏 억누르며 에리카는 발랄하게 노래에 들어갔다. 에리카가 노래를 마치자 큰 박수가 니온부독한에 메아리 쳤다. 그 약동감 넘치는 노랫소리와 춤에 관객은 생기 넘치는 생명의 활기와 힘을 느꼈다. 도쿄 예술제는 이윽고 피날레로 이어져 야마모토 신이치가 청년들에게 준 시 구원 원초의 태양을 흠뻑 받아에 곡을 붙인 노래를 모두가 합창했다. 신세계의 무대인가 지평선에 힘차게 뛰어나온 것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대들의 등에 빛나는 것은 찬란한 영광 울려 퍼지는 그 발소리는 노랫소리는 장례를 압도했다. 소리 높여 21세기의 찬가를 부르는 가운데 예술제는 감동 속에서 막을 내렸다. 신씨는 일어서서 예술부 멤버의 분투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부독한을 나설 때 옆에 있던 예술부의 간부에게 말을 건넸다.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술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겁니다. 예술제가 끝난 다음에는 샤가문화회관에서 출연자의 근행회와 그리고 야마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부의 젊은 여성 멤버를 위한 지도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예술부에서는 가수와 배우 등 젊은 여성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제1인자를 지향하며 예술 창조에 정열을 쏟는 한편 광선유파의 커다란 추진력이 되었다. 인기가 높아졌다 사라졌다가 하는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그들이 신심에 임하는 자세는 누구보다도 진지했으며 열심이었다. 응석을 부리거나 미적지근하지 않았다. 또 각자가 많은 신앙 체험을 통해 불법을 강하게 확신했다. 그들의 존재는 전 회원의 희망이었으며 각지에서 열리는 회합에서 체험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활약을 보아온 신이치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미래를 위해 학회의 보물로 소중히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젊은 여성 예술부 멤버에 핵이 될 20명 정도의 멤버를 선발하여 지도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야마토 신이치는 창가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연자 근행회에 참석한 뒤 회관 내 작은 회합실에서 젊은 예술부 여성 멤버 대표를 맞이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공을 거둔 예술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선유포의 젊은 힘입니다. 멤버들 중에는 바로 그 고우야마 에리카의 모습도 있었다. 일본의 신문사가 주최한 칸손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가수, 유명한 재즈싱어, 그리고 TV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여배우도 있었다. 지도에는 간담하듯이 진행되었다. 가족이 죽거나 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일에 대한 포부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고민에 관한 상담도 있었다. 시인 씨는 가족같이 친절하게 귀를 기울이며 정성을 다해 격려를 거듭했다. 나는 여러분을 평생 지켜보겠습니다. 유명해지거나 인기가 있는 것도 어느 경우에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그대로 실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능의 깊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영원한 행복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신심이 중요합니다. 내 염원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과 가장 충실한 의의 있는 인생을 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개화해 훌륭한 예술의 큰 꽃봉오리를 피우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 그룹을 영파워라고 부르고 서로 신심을 근본으로 절차 탁마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여러분을 만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에 창가 문화에 꽂힌 영파워가 탄생했다. 신씨는 그 후에도 어렵게 시간을 짜내어 멤버들과 간담하는 기회를 갖고 격려의 격려를 거듭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힘껏 육성해 나갔다. 현대의 묘음보살이라고 할 영파워의 활약은 눈부셨다. 제3문명의 성구로서 새로운 예술의 길을 개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곱 빛깔의 광채를 쏟아 불법을 이해하는 연대를 두텁고 폭넓게 만들게 된다. 신인간혁명 제13권 296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